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영상을 세로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먼저 시작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에게 문명이라고 나오네요. 그러면 에게 문명이 뭔가를 저희가 학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에게 문명에서 나왔던 게 바로 그리스다라고 보면 되고, 이 그리스라는 문명이 폴리스다. 그럼 폴리스가 뭐냐는 거예요. 폴리스는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. 그러면 이 폴리스가 도시라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고,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, 그다음에 물건도 팔고,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컬처라고 하는 문화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이 에게 문명과 이 폴리스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두 번째 보니까 이 폴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게 있습니다.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영화 300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.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국가이고요. 스파르타는 학원 이름에서 많이 봤을 텐데 약간 좀 강한 이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 밑으로 와서 보니까 크레타 문명과 이제 뭐 미케네 문명이라고 나오는데요. 이 크레타 문명은 좀 더 앞선 문명입니다.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두 문명 모두 이제 청동기 문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크레타 문명은 섬이지요. 그래서 약간 이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는 해양성 기후가 좀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. 이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해양성과 대륙 이제 대륙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쪽 부분은 수업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이 보니까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나오네요. 이 오리엔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방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당시 이제 트로이라든가 이제 밀레투스라는 이런 이쪽 동쪽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가다가 이 북쪽에서 이제 넘어온 아이들이 오른쪽에 보니까 도리아인이라고 나오네요. 이 도리스인이라고도 하고요. 도리아인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했다. 생각해보니까 아시리아를 배웠었네요. 그죠? 히타이트와 아시리아가 이제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될 때 아주 강압적이었죠.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에도 철기를 썼던 민족들은 약간 강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도리스인한테 저항을 하면서 점점 성장했던 국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것을 저희가 폴리스라고 합니다. 작은 도시 국가이죠. 지도를 딱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반도,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주 산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각각이 아주 독립적으로 발전돼 있었죠. 그래서 뭐 각 지역 간의 교류는 있겠지만 어 뭐 그런 이제 통합성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라고 하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폴리스 그러면 저희가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좋겠어요.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테네를 먼저 배울 텐데요. 아테네 민주주의가 솔론, 클레스테네스, 페리클레스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솔론의 정치가 재산에 따른 정치, 클레스테네스는 500인 회의, 500인으로 늘었죠. 늘었고 이제 페리클레스는 아예 전체를 다 같이 하자, 민회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페리클레스로 넘어올 때는 전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전쟁 영상으로 확인했죠. 바로 영화 300입니다. 폴리스의 구조를 저희가 보면 밑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아고라라고 하고요. 위에는 신전이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. 본 수업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교 표인데요. 시간 날 때 한번 꼭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민주 정치가 발달했던 게 아테네. 육군 중심이지만 군사 문화가 발달한 게 스파르타라는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수업을 한번 해보고 저희는 본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